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홍콩보험, 여객보험 가이드 첫 번째 시간으로요. 이 시리즈로 이제 제작을 할 텐데, 일단은 결론은 이거예요. 홍콩보험 가입할 수 있을 때 빨리 하세요. 이런 내용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 그 이유가 이제 최근에 이 여객보험이라는 게 좀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요. 그 보험회사들이나 금감원에서 좀 긴장을 한 것 같아요. 이거 조심하세요. 뭐 경고성 메일을 어떤 경고를 내기도 하고 방송사에서 그대로 받아서 사기당하지 마세요. 뭐 안 좋아요. 이렇게 마구 그 어떤 실제로는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보험이 우리나라보다 너무 좋아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가이드를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 홍콩 여기 보면 알아보시면은요, 저도 그랬는데 대한민국 생명보험사들이 진짜 사기꾼처럼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전 국민의 거의 90% 가까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신보험이나 연금이나 이런 걸 가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해를 봐요. 이익을 보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 돈으로 결국엔 보험사만 배를 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알게 되시면은 정말 내가 세상 모르고 살았구나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한번 얘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객보험이란 무엇이냐? 좀 잘 안 들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그냥 해외에 있는 보험사의 보험,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보험사가 아니라 진짜 해외 현지에 있는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보험을 이야기합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해외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입하는 보험. 그럼 여객보험은 왜 이야기가 나오느냐? 왜냐하면 국내 보험사의 보험 상품이 너무너무 나빠가지고요. 상대적으로 비교 안 될 정도로 외국 보험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객보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게 왜 이야기가 안 됐나 몰랐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알고 보면은 정말 허탈할 정도라니까요. 그냥 사기꾼한테 사기당한 것 같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객보험이 왜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국내 보험사의 보험 상품이 너무너무 안 좋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이제 홍콩이나 홍콩보험 쪽인데 주로 여객보험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이게 국내 상품에 대비 가성비 3배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3배가 정확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과장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과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배당 상품이고 복리이기 때문에 시간에 주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묵혀둘수록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 없는 6%대의 배당 복리 상품입니다. 네, 뭐 확정을 지을 수 없지만 평균 6% 정도 매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피보험자 교체가 거의 불가능하죠. 외국은 그냥 유지하고 있다가 명의만 변경하면 자녀에게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달러 투자니까요. 안전하고 또 환율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환율로 손해보면 어떻게 해요? 손해볼 수 있지만 대박으로 손해볼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에 모든 금융권에 있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하는 얘기들이 다 뭐냐면 달러 투자예요. 달러 연금, 달러 저축, 달러 투자 어디 가나 그거 홍보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환율로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언제든지 금융위기가 나타나면 환율은 확 치솟게 돼 있거든요. 겪어보셨잖아요. IMF 때 확 올랐죠? 금융위기 때마다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진 않아요. 그게 지금까지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의 모든 금융회사들이 작년부터 특히나 올해 들어와서 엄청나게 달러 투자를 하세요. 투자하세요. 투자하세요. 그래요. 근데 이게 진짜 달러 투자거든요.
국내 보험사에 할 바에는 여기다 하는 게 낫죠. 네. 어쨌거나 여기 보험은 불법이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요. 확인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최근에 방송사나 금감원에서 불법인 것처럼 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확인을 해볼까요? 이게 보험업법 시행령 제7조 화면 보상이죠. 법제처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내용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외국 보험회사와의 생명보험 계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보험 계약이면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방문 가입을 하거나 직접 직구를 한다라고 하겠죠. 이런 보험 상품 직접 구매하는 거는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합법입니다. 단 금감원에서 얘기하는 거는 모든 보험이 다 안 되고요. 생명보험 같은 특정한 계약 보험만 돼요라고 해서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외국 보험, 여객 보험 뭐 알려주는 사람들이 불법인 계약을 알려줄까요? 아니에요. 합법인 걸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역의 보험이라는 거는 법적으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야. 해외 가서 내가 그냥 가입해서 가능하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직구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건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해외 가서 가입하는 건 막을 수 없어요. 법적으로도 불법이 아니고 그렇게 허용이 돼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국내 보험과 왜 무엇이 국내 보험보다 좋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은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대한민국 보험은 무배당 보험이고 여객 보험은 유배당 보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배당과 무배당의 차이가 뭐냐? 유배당 보험은요, 보험사가 고객이 지불한 보험료를 가지고 운용을 합니다. 뭐 투자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해서 이익이 생기면은 그 이익을 고객에게 나눠주는 상품을 유배당 보험이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해외 거의 모든 보험회사들은 보험사가 고객의 돈으로 발생한 수익의 90%를 고객들에게 배당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상으로도 유배당 보험을 운영하려면 수익의 90%를 배당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나 유배당 보험을 하지 않죠. 무배당 보험은 보험금을 운용해 생긴 이익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주느냐? 주주한테 줍니다. 보험회사의 주주들한테 주식 배당을 해주죠.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내 보험사보다 해외 보험사가 그 상품이 좋은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유배당이냐 무배당이냐. 요거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험이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갯돈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갯돈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갯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나눠주는 그런 형식인데 그 어떤 개를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어떤 갯돈으로 발생한 이익을 개주들한테 나눠주는 게 정상이지 누군가가 딴 사람한테 이익을 주는 거는 정상이 아닌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험은 그러니까 보험 고객들의 보험료를 가지고 돈을 번 다음에 그거를 고객들한테 돌려주진 않고 네 오히려 사업비를 떼죠. 대단히 안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가 뭔지 아세요? 일본의 보험 상품이에요. 보험 상품에 대한 얘기. 연 0.3%, 0.35? 이게 2015년 기준인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예. 이것도 2015년에 한 연 2.2% 준다고 어마어마하게 홍보 특판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은행에서 주는 이자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2.5%, 뭐 많게는 2.7%까지 올라왔는데 일단 전 세계에서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 가장 보험이나 어떤 금융상품이 엉망이고 안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과 일본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죠. 어쨌든 가장 안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얼마 전에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홍콩으로 빠져나가려고 노력을 엄청 했어요. 돈 싸들고 홍콩으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하도 날라오니까 최근에는 홍콩에서 아예 일본 사람은 밟고 있질 않아요. 너무 날라오니까. 뭐 그 정도로 통제가 되고 있는 정도로 비교가 안 되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떤 사례들을 대표적인 걸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보여드리는 표는 삼성생명에 있는 저축보험입니다. 연금이라고 해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상품명 위쪽에 보면 작게 가로로 무배당으로 돼 있죠. 뭐 이제 이미 가입하신 보험 상품이나 연금 상품이나 그런 걸 보시면은요. 무엇이든지 여기 무배당 아니면 무자로 가로되고 붙어 있을 거예요. 상품명에. 그 이유는 다 무배당 보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배당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은요. 위에 표 뭐 이거는 한 달 보험 납입 보험료가 얼마냐 그냥 계산해 준 거고요. 그냥 대표적으로 보실 만한 게 해지 환급금 예지를 보시면 돼요. 보면은 이제 요거는 기준이 이제 한 달에 70만 원씩 10년을 내면 어떻게 될까? 뭐 40세 아저씨가 납부할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10년 내면 8,400 내잖아요. 근데 10년이 지난 후에도 100% 이익을 원금 보존하기가 쉽지 않아요. 보증이율은 98%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뭐 이게 20년, 30년 된다고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한 1.124%? 뭐 그렇게 두 배가 채 되질 않아요. 1.5배가 채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떤 저축을 하되 손해볼 가능성은 높고, 그 다음에 금융적으로 이익은 없다라는 거죠. 이자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2.5%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재테크 효과는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건 삼성생명 홈페이지 가시면 보실 수 있는 자료들인데요. 삼성생명의 그 종신보험 역시 여기에 보면 무배당, 뭐 보증비용 부과형 뭐 이렇게 나오죠. 무배당. 심지어는 저축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라고까지 나옵니다. 근데 저축 효과 있는 것처럼 팔죠. 역시 무배당이에요. 그럼 이 상품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공개된 자료입니다. 샘플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환급금 뭐 중도 깼을 때를 보면은 되겠죠. 중형은 죽지 않고 살았을 때니까. 죽었을 때는 여기에서 그냥 항상 1억 주는 거고요. 한 60년 지나야 1억 3천 주네요. 근데 40년이 지나도 사망보험은 그냥 죽으면 1억 주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깼을 때 보실까요? 중간에 납부보험료는 7,248만 원입니다. 10년간. 20년 납이죠? 20년간. 네? 20년 동안 꼬박꼬박 내서 7,200만 원 내잖아요. 그러면은 20년 지난 뒤에 얼마를 받느냐? 해지환급금이 87%. 20년 지나도 원금이 안 돼요. 20년 꼬박꼬박 내도 원금이 안 돼요. 깨면은 손해인 거예요. 무조건. 내가 불입한 거보다 적게 받아요. 대충 40년 지나니까 124% 되죠? 네. 40년 지나야 20년 내고 20년 납부하고 20년을 기다려도 돈이 불어나는 효과가 거의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이것도 어쨌든 언제든 죽으면 사망보험금 1억 받을 수 있으니까 뭐 1년 차에 죽건 뭐 10년 차에 죽건 어쨌든 죽으면은 많이 받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입을 하고 있죠. 그러나 중도에 깬다라고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깨면 100% 손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종신보험 가입자의 90%는 100% 중도 해지를 합니다. 그게 통계입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대표 삼성생명에서 나오는 종신보험과 연금의 실태예요. 뭐 이 삼성생명보다 좋은 데는 있어요, 많아요. 근데 그닥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보험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품들이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서 얘기하는 홍보 내용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눈에 보이시게 할까요? 복리 6%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보험 상품은 무배당인데다가 이율이 2.5%, 2.7% 안팎이에요.
근데 꼬박 그걸 다 주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줘놓고 뺏어요. 사업비나 위험보험료를 다 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5%가 안 되는 거예요. 0. 몇 프로예요. 그래서 최근에 한 SBS 방송에서 어떤 뭐 투자 전문가가 이런 상품들의 내용들, 여계보험에 대해서 한 얘기가 되는 이거예요. 좋죠? 이렇게만 된다면 좋다는 거예요.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방송에서도 이래요. 그러면은 결론은 뭘까요? 진짜 되는지만 확인하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대로만 된다라고 하면 아까 위에 있는 뭐 이제 6% 이상의 배당이 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어떤 보험 회사의 저축 보험 상품의 하나의 플랜을 예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좀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토탈 프리미엄 페이드라고 해서요. 보험료를 그 환율을 일단 1달러 1,000원으로 대충 계산했을 때 계산하기 편하게 1년에 1,800만 원을 내면 그러니까 한 달 대략 한 150만 원 정도죠. 5년만 냅니다. 연납으로. 그러면은 9만 달러가 되죠. 그랬을 때에 연납 5년 내쓰고 기다리는 때 그 결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생명보험이기도 해서 죽었을 때에 가장 끝에 토탈해 보면은 납부보험료 이상의 배당이 주어지는 걸로 나오겠죠. 3년 차만 지나면은 납부보험료 이상을 무조건 받으면서 배당이 들어가요. 그런데 죽었을 때는 뭐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살아있을 때 중도 해지를 했을 때 얼마냐 이거죠. 대충 보시면은 5년을 납입을 한 다음에 15년을 기다려요. 20년 차가 되면은 아니다. 10년을 기다리면 뭐 1억 5천이 돼 있죠. 그리고 20년 차가 되면은 2억 3천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5년을 납부를 하고 15년을 기다리면은 대충 2.5배가 됩니다. 그리고 30년 차. 그러니까 25년을 기다렸다 그러면은 네, 4억 5천, 45만 불 정도 되죠. 그러면은 원금의 5배입니다. 그러니까 25년을 기다리면. 우리나라는 40년 기다려도 1.2배인데 여긴 5배를 주죠.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심지어는 이 상품은 지금 가이드는 그 20대 초반의 사람을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이 사람이 100살이 됐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얼마가 돼 있어요? 153억이 돼 있어요. 9천만 원 내고. 100년 이야기면 긴 거 같죠? 물론. 네. 일단은 우리나라가 100세가 될 때까지 해도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럼 똑같은 돈을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국내 거보다는 여기 거 가입하지 않겠어요? 된다라고 하면 숫자적으로 안 믿겨지죠. 저도 처음에 요 숫자들을 보고 이게 말이 돼 그랬어요. 저도 보험 상품 보험 자격증이 있어서 알거든요. 우리 국내에선 불가능하다는 거를.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숫자가 현실이더라고요. 실제로 복리 6에서 7%는요 원금에다 대고 곱하기를 1.06, 1.06을 반복해 보세요. 한 12년에서 13년 되면 2배가 됩니다. 그리고 뭐 대충 10년 안팎 단위로 기다릴수록 2배 가까이 뛰어오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복리 6, 7%가 실현이 된다라고 하면 이대로만 된다면 가입 안 할 이유가 없죠.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도요 과거 오래전에는 뭐 재형저축이라고 해가지고 이자율이 한 30% 가까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뭐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 전 국민들이 가급적 저축을 하느라 혈안이 돼 있었죠. 저축을 하면 집을 살 수가 있었고 노후가 좀 노후에는 이자율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1억 모으면은 1년에 3천만 원이 이자니까요. 먹고 살죠. 옛날 기준으로. 근데 지금은 안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다른 데 수익으로 몰리는 거예요. 주식을 하거나. 근데 복리 6%, 7%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볼 땐 대단한 숫자 같지만은 선진국가, 금융의 선진국가 입장에서는 6, 7%는 대단히 보수적인 숫자입니다. 그냥 껌으로 되는 몇십 년 동안 심지어 100년 이상 지속되어 오던 기본적인 실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는 차후 얘기를 좀 더 깊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보여드린 거는 그러니까 역외보험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주 근본으로 들어간 거니까요. 자세한 차이와 장단점 이런 것들은 다음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곧 다시 돌아오겠습니다.